대한민국 안방극장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큰 화제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바로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입니다. 이 작품은 겉보기에는 야구를 전면에 내세운 스포츠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극중에서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역동적인 야구 시합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스토브리그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정규 시즌이 끝난 후 팬들이 난로 주위에 모여 선수의 이동과 팀의 전력 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시즌 기간을 치열하게 다룹니다. 꼴찌팀에 부임한 신임 단장이 팀의 고질적인 병폐를 타파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며 프런트 조직을 재정비해 나가는 일련의 험난한 과정이 극의 핵심 서사로 전개됩니다. 스토브리그가 거둔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는 야구라는 특정 스포츠의 규칙이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이른바 얄모 시청자들조차 화면 속으로 강렬하게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몰입감에 있습니다.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 대신 구단 프런트라는 직장인들의 치열한 사내 정치 협상,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 오피스 드라마의 성격을 훌륭하게 결합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재미를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토록 짜임새 있고 완벽한 서사를 직조해낸 이신하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처음 입봉한 신인 작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인 작가의 데뷔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현실 고증과 통쾌한 사이다 전개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완성도와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던 작품인 만큼 드라마 종영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시즌 2 제작을 염원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팬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이끌었던 1등 공신인 주연 배우 남궁민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속작 제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히면서 팬들의 아쉬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바다 건너 일본에서 스토브리그의 판권을 정식으로 수입하여 자국의 정서에 맞게 리메이크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일본 현지에서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작을 깊이 사랑했던 수많은 한국의 팬들은 과연 이 명작이 일본의 제작 시스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색깔로 재탄생했을지 커다란 기대와 호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판 리메이크에 대해 유독 높은 기대치가 형성되었던 이유는 바로 일본 사회 내에서 야구가 차지하는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위상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야구는 단순히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라는 1차원적인 표현을 넘어서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국가적 위기나 어려운 시절마다 국민들을 하나로 결속시켰던 일종의 거대한 문화적,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야구 산업의 저변이 넓고 관련 데이터나 인프라, 그리고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대하는 일본 대중의 내공이 한국보다 훨씬 더 깊고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야구 강국 일본에서 야구를 소재로 한 최고의 명작을 리메이크한다고 하니 한국판을 훌쩍 뛰어넘는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인 명품 야구 드라마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일본판 스토브리그는 편성 분량에서부터 원작과 커다란 구조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작인 한국판은 총 16부작이라는 넉넉한 분량 속에서도 단 한순간의 군더더기나 늘어짐 없이 인물들의 촘촘한 서사와 갈등을 밀도 높게 꽉 채워 호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일본판은 그 절반 수준인 단 8부작으로 대폭 축소되어 기획되었습니다. 분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에피소드의 전개 속도는 한국판보다 훨씬 빠른 호흡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감을 얻은 대신 원작이 지녔던 특유의 치밀한 심리전과 빌드업 과정이 대거 생략되면서 극의 서사가 다소 헐겁고 결정적인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빠져버린 듯한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작품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우들의 캐스팅 면에서도 원작 팬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의 중심을 무겁게 잡아주며 신드롬을 일으켰던 남궁민의 백승수 단장 역할은 일본의 유명 아이돌 출신 배우인 카메나시 카즈야가 맡아 연기했습니다. 그는 일본 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최정상급 가수로 출발하여 점차 연기자로 영역을 넓히며 대중에게 널리 이름을 알린 스타입니다. 원작의 백승수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차갑고 예리한 이성으로 구단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냉혹한 승부사의 묵직함을 보여주었다면 카메나시 카즈야가 해석한 단장 캐릭터는 어딘지 모르게 그 무게감이 다소 가볍게 느껴진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단장 곁에서 뜨거운 열정과 인간적인 면모로 팀을 지탱하는 운영팀장 이세영 역할의 캐스팅 역시 비슷한 결의 아쉬움을 남깁니다. 한국판에서 배우 박은빈이 발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강단 있고 사랑스러운 이세영 캐릭터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일본판에서는 인기 아이돌 그룹 출신인 나가마 네루가 해당 역할을 맡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일본 연예계에서 가수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얻은 후 연기자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주연 남녀 배우 모두가 정통 연기파 배우라기보다는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한 아이돌 출신 스타들로 채워졌다는 점이 이번 리메이크작의 두드러진 캐스팅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하자면 일본판의 두 주연 배우가 보여주는 연기적 존재감과 앙상블은 한국판의 남궁민, 박은빈 조합에 비해 확연히 아쉽고 부족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 이미 완벽에 가까웠던 원작의 잔상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인공을 맡은 카메나시 카즈야는 어린 시절 실제로 리틀 야구단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꽤 진지한 야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연기에 임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 백승수가 뿜어내던 서늘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나 단호하게 일갈하던 이세영 특유의 단단한 강단과 폭발적인 에너지는 일본판에서 좀처럼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청자들과 원작 팬들이 일본판에 대해 가장 큰 불만과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은 바로 인물들 간의 팽팽한 감정선과 긴장감의 증발입니다. 굵직한 사건이나 전개 방식은 기존 원작의 틀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인물들의 내면 묘사가 피상적입니다. 한국판 스토브리그의 진정한 묘미는 연봉 협상 테이블이나 선수 방출 과정에서 벌어지는 구단 프런트와 선수 혹은 에이전트 간의 숨막히는 수싸움에 있었습니다. 서로 절대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과 맹렬한 기싸움이 화면 밖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전달했는데 일본판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온도가 눈에 띄게 미지근해져 협상극 특유의 쫄깃한 재미가 반감되었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야구 시스템과 규정이 드라마 속에 반영된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본판에서는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부산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특이한 이력의 선수를 드래프트 지명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여 눈길을 끕니다. 또한 여러 구단이 한 명의 신인 선수를 동시에 1순위로 지명할 경우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최종 지명권을 획득하는 일본 특유의 드래프트 룰이나 한국과 달리 정규 시즌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신인 드래프트를 진행하는 일정 등 세세한 제도적 차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스토브리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수 트레이드 과정의 전개는 한국판의 에피소드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일본 야구 특유의 훨씬 세밀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야구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8부작이라는 짧은 편성의 한계 탓인지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 과정은 대부분 수박 겉하기식으로 생략되며 빠르게 넘어간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현재 일본판 스토브리그는 한국에서 SBS 채널을 통해 일요일 밤 11시에 정식으로 방영되고 있으며 국내 대표 스트리밍 플랫폼인 티빙TVING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티빙에서 서비스되는 VOD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극중 등장하는 문서나 배경의 일본어 간판 등을 전부 한국어로 매끄럽게 교체 CG 처리한 세심한 로컬라이징 작업이 눈에 띕니다. 배우들의 연기나 연출의 밀도 면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리메이크작임에도 불구하고 4부까지 쉬지 않고 연달아 시청하게 만드는 힘은 온전히 탄탄하게 설계된 원작 대본의 위대함 덕분일 것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 작품을 홍보할 때 한국에서 엄청난 메가 히트를 기록한 전설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완성도 높은 한국의 원작을 미리 접한 일본 시청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남은 8부의 최종 결말까지 이 축소된 서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끝까지 지켜보며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